이 시간에는 인체의 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생의 전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아이들은 체내 수분 비율이 높죠. 활동량도 많고 성장도 왕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점차 주는데요. 활동량도 줄고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산성화 폭탄이 터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화가 가속됩니다. 항산화 물질인 수분이 줄면서 이렇게 산성화를 막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인체가 왜 산성화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체의 산성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에너지는 사용되면은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러한 산성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현대 문명은 어떤 에너지 문명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과다하게 사용된 에너지가 CO2를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가 만들어지고 또다시 이것이 어떤 지구를 몸살나게 하는 이런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인체의 산성화가 뭔가 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개인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랄지 흡연이랄지 과식이랄지 이렇게 잘못된 습관들은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에너지 사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화된 인체를 중화시키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인체의 산성화가 가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이란 그 인체 내에 수분을 우분 삼아 가지고 산성화 경영에 맞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건강이란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을 우리가 학습하고 이런 경향을 어떻게 여하에 막아내느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 매스컴에서 9988234를 얘기를 하면서 100세 시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친이 60에 퇴직하시고 70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0에 퇴직하면 30년 이상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가 문제겠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사는지 아니면은 100살까지 골프를 치면서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건강 나이는 70대까지라고 하죠. 20, 30년은 불편하게 살아야 될 형편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면 100살이 될 것이 아니냐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상황을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100세 시대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침상에 눕혀놓고 닌계를 맞추고 영양제를 맞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밥벌이를 하고 있는 신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누군가의 밥벌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겠지요. 지금 꼬마가 배추를 우고우고 씹어먹고 있는데 이같이 능동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깨 넘어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어깨 넘어 듣고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3, 4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식들, 인문학적인 것이 됐든 과학적인 상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두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산화환원이랄지 산과 알칼리 같은 과학 상식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 헛소리냐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했는데, 이제는 건강만큼 비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일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신의 건강을 이제는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주체적으로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과학을 신으로, 비과학을 미신처럼 여기고 있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생명이란 세포 수준의 에너지 작용으로 현대 과학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가 있는데요. 무질서 감소랄, 진화랄지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한 10페이지 이상 써놔야지 생명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어떤 물고기를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생명이 무엇인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죠. 또한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중고등학생만 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생명을 규명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밝히려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알기 쉽게 다가옵니다. 과학적인 사고만으로는 생명의 실체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함정이죠. 그에 비해 가지고 옛사람들은 인체란 자연의 일부이고, 그래서 다른 것과 출생이 같고 그 살아가는 원리랄지 죽는 원리가 같다고 보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여기서 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이란 그냥 배운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라고 하면, 지혜는 이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적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화와 환원, 산과 알칼리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자연에도 그래서 자연에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개는 그에 관련된 것인데요. 대기 중에 전기 에너지가 구름에 모였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번개가 발생합니다. 산소의 경우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그 좋은 예가 공장인데요. 공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은 매연이 발생하고, 이 매연이 상승해서 대기 중에 수분과 만나면은 산성비가 됩니다. 산성이란 액체에서 생기는 산화작용인데요. 산과 알칼리의 특성은 반드시 액체 상태에서만 나타납니다. 에너지는 생명체에 작용을 하면은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인간은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과로를 하게 되면은 산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산성도가 증가함으로써 인체는 노화가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예방이 되려면은 반드시 밤마다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휴식을 취하면은 환원이 되면서 산성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인체는 건강하게 다음 날을 또 보낼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야지 장수가 가능합니다. 물체의 산화로 에너지가 생겨나면은 반드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힘쓴 뒤에는 휴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 가지고 산성도를
감소시켜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자동차가 매연을 뿜는 이런 사진인데요. 자동차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반드시 매연이라는 산화물질이 나옵니다. 또한 공장에서도요, 기계를 돌리면 에너지가 사용이 되면서 매연이 발생이 되고요. 그 폐기물, 각종 쓰레기 같은 폐기물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기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대기를 우리가 열린 공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공간은 닫힌 공간의 상대 개념입니다. 지금 원숭이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죠. 이렇게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생체 활동은 산성물질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또한 이게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 또한 산성 노폐물이 또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노폐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생명의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피로물질이 운동을 할 때 생성이 됩니다. 피로물질이나 산성물질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 산성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앞서와 다르게 닫힌 인체는 닫힌 공간이라 이것을 재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화를 시키는 것이죠. 중화가 되어야지만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체내 노폐물은 중화가 되어야 배출되는 이유는 그것이 산성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산성물질 처리 능력이 초과가 되면은 배출하지 못하고 인체에 계속 누적을 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능이 떨어질수록 중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배출을 못하고 그런 것이 아랫배에 쌓이고 살이 찌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삶이란 인체의 산성화 경향에 맞서 중화 상태를 지키는 일입니다. 사진 속의 남자들처럼 뭔가 하루를 힘겹게 보낸다고 하면은 그만큼 활동량이 크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내에서는 소화를 시키나 위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호흡을 하면서 폐도 그렇죠. 이처럼 체내 장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기초대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사용이 된다면 산성 노폐물이 발생해가지고 체액이 산성화가 됩니다. 우리의 체액은 pH가 7.4인데요. 7.4보다 높아야지 즉 알칼리성이야지 건강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잘하고요.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젊음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유지되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은 과로나 과식이나 흡연 같은 산성화를 촉진하는 가속화하는 행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노화가 되고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특히 과식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사용되는 그 중요한 예인데요. 이런 것들을 줄여야지 인체의 산성화를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